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우리가 공부를 끝낼 수 있는데 이 혈자리 이거는 공부가 쉽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죠, 그죠? 예, 해보신 분들은 자, 우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자격증을 취득하신 지 몇 년 되셔가지고 또 주변에 많은 환자들을 돌봐주고 있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오거든요, 저한테요. 전화 와가지고 책에는 눈병도 여러 가지거든, 그렇죠? 예. 뭐, 안압부터 해가지고, 백내장이라, 녹내장, 그렇죠? 안구 건조증이다, 황반변성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에만 붙어 있는 병이라면 또 많습니다. 이건 뭐 정말 복잡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눈병을 고치는 혈자리는 책에는 왜 없습니까? 이럽니다. 예. 그 처음부터 왜 없습니까? 하지 않고 혈자리를 좀 알려주셔야 그래요. 내가 보살펴주는 환자 중에 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혈자리를 좀 알려주세요. 이러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뭐라 하느냐 하면,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죠. 예. 실제 그래요. 예. 자격증 취득하셨죠? 예. 1급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알아서 하세요. 이러거든요. 예. 알아서 하라니.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내가 질문을 왜 했느냐.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 달라. 내가 알고 있는 거나, 우리가 자기사님이 알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거 좀 대답해주면 되는 걸 갖다가. 어떤 책에는 없지 않느냐. 책에는 눈치를 하는 혈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책을 다시 쓰든지, 지금이라도 전화상으로도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걸 답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답을 하자면 끝이 없겠구나. 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책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 답이 있는데요. 이라거든요. 근데 그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이게 없더라고.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책에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분이 책 내용과 앞뒤를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앞뒤 흐름이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곱셈도 배우고 나눗셈, 덧셈도 배우고 또 뭡니까 뺄셈까지 덧셈 공부는 다 했는데 요 확인은 다 했는데 하나하나 따라하라 하면 하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무슨 문제입니까? 응용 문제죠. 응용 문제. 수학에서 말하는 응용 문제 있죠. 그냥 뭐 1 빼기 2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몇월 며칠 어디에 가서 뭐를 얼마치 사고 뭐 얼마치 사고 이렇게 이래 내버리면 그 응용 문제라 않습니까? 야. 그런 문제 내버리니까 헷갈려버리면 못 푼다 말이야. 그 자기사님도 그런 꼴이라. 그 어느 정도는 세부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응용해가지고 앞뒤 이거 종합적으로 연결해가지고 푸는 연습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도 또 책을 한 번 더 또 내용을 쭉 이렇게 틀린 글자 고치기도 할 겸 훑어보면 눈 고치는 혈자리가 분명히 안내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분이 없더라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자기사님들은 경험 좀 많다 하는 이런 자기사님들은 책에서 없는 혈자리를 보완한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혈자리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 아니고 프린터, 몇 페이지 프린터. 책에서 없는 거 혈자리를 보충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자기사 시험 치는 날 와가지고 그걸 한 부에 한 5장, 10장 꼬매가지고 한 부에 뭐 3만 원, 5만 원 받고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자식 뭐라고 말을 못하지. 예. 저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전적으로 책을 안 썼죠. 예. 저런 식으로 혈자리를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예. 내가 앞에 뭐라 했습니까? 혈자리는 암기가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원리, 그렇죠. 예. 원리에 입각해서 답을 내야 되는 것이지 문 피출할 때는 혈자리가 어디다 이걸 암기식으로 하려고 하면요 절대 이 학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조금은 풀리지만 그거는 근원적으로 답이 안 돼요. 예. 고생을 2배, 3배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전부 이런 질문이에요. 예. 그 뭐는 또 혈자리가 없는데요, 뭐는 없는데요, 무릎 관절이 이 뭐 퇴행성 관절염, 예. 뭐 퇴행성이니 전문 용어 쓸 거 없습니다. 무릎 아픈데 가면 되거든요. 예. 무릎 아플 때는 어디를 사야 됩니까? 최근에 혈자리가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무슨 혈자리 만들라고 판다니까요.
예. 자, 그렇게 하면 혈자리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암기, 그러면 암기 사항이 한두 가지냐? 끝이 없습니다. 예, 끝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의 원리를 가지고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답을 암기식으로 하게 되면 그 암기는 끝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배웠던 영문법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문법도 외우고 외워도 영원히 끝이 없어요. 영원히 끝이 없어요. 중학생은 이 정도 암기, 고등학생은 이 정도 암기, 또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암기, 또 영어 박사학위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더 암기. 그러면 그 박사학위 끝나고 나면 영문법 암기가 끝나는 줄 알아요. 천만에. 그 사람들은 영문법 학자라 그러죠. 대학 교수라 그러죠. 그 사람들 머릿속은 더 복잡해요. 영문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실감나는 이야기를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야. 자, 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거 did 하면 do의 과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 시제. 예. He did not go to school today. today. 예. 그는 오늘 today가 오늘입니다. 학교 가지 않았다. 오늘은 현재를 하거든요. 가지 않았다. did는 과거 시제란 말입니다. 오늘은 현재, did는 과거 시제. 이게 어느 날 미국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 이 미국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 입에서, 예, 대통령 정도에 되는 그런 유명한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사람 이거 문법 몰라 무식하네. 우리 분명히 today 현재는 현재 시제 써야지 왜 과거 시제 쓰냐 이런 거 아닙니까? 야. 그래서 이게 학자들 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저 사람을 무식하다고 봐야 되느냐? 에? 그냥 뭐 봐줘야 되느냐? 이거 영어 교육에 상당한 이거는 하나의 화제거리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식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를 봐도 안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말에도 그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았다. 우리말 이상 없죠? 문법적으로. 그렇죠? 이상하다. 느낌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문법적으로는 학교에서 가르친 거가 맞다 이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아, 그래. 이거는 막 외외 공식에 외라는 게 끝없이 나와요. 외라는 것이.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하나고 외운 게 틀리다 이 말입니다. 배운 게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외다. 요거는 봐준다 이거지 이거는. 예. 법으로 따지면 불평등법이죠. 그렇죠? 누구는 이 법을 어기면 처벌하고 니는 외외로 봐준다 이 말과 같은 거거든. 예. 왜 그러냐?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요. 학생들에게 설명할 말을 만들어낸다니까. 꾸며낸다니까. 조작해낸다니까요. 애들을 가르친다는 명분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꾸며 만들어내요. 거짓을. 이게 영어 문법의 교육이겠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볼 거야. 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답변해야 될 겁니까? 변명은 해야죠. 변명. go라는 것은 동사인데 동사 중에서도 종류를 복잡하게 나누어집니다. 온갖 종류. 무슨 동사, 타동사, 타동사, 무슨 동사. 그렇죠? 그 중에서도 왕래 발착 동사라는 말을 만들어요. 요거는 왕래 발착 동사라는 부류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동사 시제 공식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딱 가르칩니다. 웃깁니다. 웃겨. 그러면 선생님 왕래 발착 동사가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왕래 발착 동사. 요거 딱 10가지야. 10가지 외워. 10가지 외워. 10가지. 왕래 발착에 해당하는 동사. 간다, 온다, go, come. 또 뭐더라? sail도 들어가죠. sail, 항해하다. 또 뭐더라? 출발한다, start. 이렇게 해서 동사 10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외우라는 거죠. 이것은 왕래 발착 동사 요 10가지에 한해서 동사 시제를 어겨도 문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봐준다 이거지. 이게 문법 교육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학원 강사님들, 특히 교육방송 있죠. 그 교육방송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듣는 교육입니까? 그렇죠. 모든 중요한 교육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이렇게.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거 모르면 무식한 것처럼. 영어 모르는 무식한 사람, 문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이렇게 취급한다, 이 말이죠. 취업시험에, 대학시험에, 공무원시험에, 이거 모르면 불합격입니다. 토플 시험도. 미국 사람들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문법을
그렇게 어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가 그랬어요. 저는 좀 특이합니다. 따지기를 좋아하는 못된 학생이었어요. 선생님, 10가지만 됩니까? 10가지 더 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더 넘을 게 없다 이거지. 제가 만들어서 억지로. 선생님, 수영한다. 또 뭐 있다. 플라이, 날아간다. 그죠? 플라이. 이것도 선생님 왕래 발창조선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만난다. 밑에 그것도 왕래 발창조선 아닙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대들은 거죠, 제가. 예. 왜? 야, 이 사람아, 10개를 이게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 이거 외에는 왕래 발동조사라고 네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지, 저보고.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선생님 보세요. 세일이 뭡니까? 바다를 항해하다 아닙니까? 항해하다. 바다를 배가 항해하는 거죠. 바다를 배가 항해하는 것을 왕래 발작동사라고 한다면, 사람이 바다에 수영하는 게 이거는 왕래 발동동사 아니냐, 그지? 물 위에서, 그렇죠? 물에 수영하는 거. 물고기가 수영하는 거, 그렇죠? 바다가 배를 항해하는 게 왕래 발작동사라면 사람이 바다를 수영하고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치는 거, 이거. 고래가, 그렇죠? 고래가 바다를 헤엄치는 거는 왕래 방사 왜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플라이가 뭡니까?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 그렇죠? 배가 바다 위에 떠가는 것이 왕래 발작동사라면 비행기가 하늘을 플라이 날아가는 거는 왜 아니냐? 자, 나아가서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건 아니냐? 이렇게 따져버리니까 선생님이 더 이상 말은 못해요. 야, 뭐, 니가 또 하면 니가 고치라.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내가 고쳐야 돼서 마음먹었어요. 이게 발단이거든요, 다시 이런 게. 예. 세상에, 현재 시제, 과거 시제라는 문법을 만들어 놓고 이 틀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영어 교육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맞으니까 또 이런 문법이 또 나와요. 또 끝이 없어요, 이렇게. 문법의 모든 공식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면 할수록 안 맞고 의문이 더 깊어가고 더 모순이 드러나고 그런 가운데도 저끼리만 알고 학생들이 그냥 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영문법의 최고 권위 있는 학자도 사실은 자기 머릿속에는 엄청 복잡해요. 사실은 내가 애들에게 사기 쳐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 사실을 알면 다행인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문법은 원래 그런 것이다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맞죠? 자기가 사기 쳐먹고 살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문법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예. 이 문제를 제가 바로 원리라는 차원에서 이거 엉터리라는 걸 전부 증명했죠. 간단하게 증명했어요. 증명해가지고 동사, 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교육을 못하고 시험에 출제 못하고 그 유명한 영어 참고서 성문기본영어 우리 60년인가 대히트를 쳤던 성문종합영어, 성문기본영어, 빨간기본영어 여러분 아시는 거 아닙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서점에든 학원 강의에도 없습니다.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방송 강의에도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네, 토플에도 안 나오고. 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이 혈자리 공부를 하려면요 이런 차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끝없이 외워야 되고 외워도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게. 예. 혈자리는 원리로 풀어줘야 되지. 눈병은 어디가 혈자리다. 콧병은 어디가 혈자리다. 예.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혈자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 몇 번을 당겨야 되느냐, 몇 번을 찔러야 되느냐, 또 휴식 기간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거의 질문이 보면 어제까지 몇 번 했는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그렇죠. 예. 참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면 이제 저랑 전화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혈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꼭 이거 말이죠. 좀 따분한 이야기 같더라도 이 혈자리는 원리로 풀어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두 분 다시 혈자리에 대한 의문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느낀 대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혈자리는 혈자리의 개념을 물론 알아야 되겠죠. 혈자리는 뭡니까? 어혈이 있는 곳, 그렇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어혈이 있는 자리. 또 어혈을 꼽는 자리.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뽑는 자리, 뽑아야 할 자리. 예. 어혈이 있는 자리, 어혈을 뽑아야 할 자리. 예. 뭐 요밖에 없네요. 간단해요. 예? 어혈이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요 어혈을 뽑는 자리입니다. 뽑아야 할 자리, 뽑을 수 있는 자리. 요겁니다. 그죠? 이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 혈자리거든. 이러면 되잖아. 쉽습니다. 쉽게 하라는 게 항상. 제가 그 복잡한 영문법을 100배, 1000배, 만배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 하겠지만, 그래도 호기심으로 믿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당시 인터넷 막 붐 일어나고 거의 한 10년 전이네. 그때 제가 그 영문법을 새로 설명하는 책을 해가지고 영어 공식 7, 영어 공식 7 또는 뭐 세븐 잉글리시 뭐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이름을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뭐 대박이 난 거죠. 많이 팔았어요. 엄청 팔았어요. 엄청 팔았어요. 그 가난했던 제가 이거 팔아가 부자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제가 이 나라 영어 교육을 한번 핵심을 내가 한번 쥐고 영어 교육을 주도하려고 그랬어요. 영어 교육 주도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건강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건강이 없는 사람이 사업 아예 접어야 돼요. 안 됩니다. 심각했죠. 그러다가 이 자연정원법을 이 이야기는 왜 나왔습니까? 혈자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문법을 너무 쉽게 딱 한두 마디로 하면 끝나버릴 그 문법을 한두 마디로 끝날 문법을 그렇게 복잡하게 끝이 없다는 거지. 제가 문법에 대해서 첫째 단어의 기본 의미를 지켜라. 둘째 상황이론. 요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요것만 알면 누구나 말을 다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즉 문법 교육 안 해도 영어는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도 그렇잖아. 우리 문법 교육 받으면서 우리말 배웠습니까? 여기 우리가 좀 말하자면 수학에서 기본 원리, 그렇죠?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 더셈 뺄셈 무엇인지 기본 원리 아는 것이고 상황이론 요걸 거기다가 넣어버리면 문법은 다 풀리는 저절로 풀리는 문법인데 왜 그렇게 엉터리 없는 문법 공식을 외우게 해가지고 고생시키고 영어 망치게 만들었냐. 주로는 이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혈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혈자리에서도 기본 원리 요거 지키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라? 상황이론을 따르면 된다. 똑같은 겁니다. 상황이론을 따르면 모든 혈자리는 저절로 내 마음대로 쉽게 제일 쉬운 거예요. 혈자리 찾는 게 제일 쉽다 이 말입니다. 제일 쉬운 것이 혈자리 찾기인데 우리는 너무너무 어렵게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우리만 그러느냐? 원래가 한의학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한의학에서 혈자리를 365 혈자리라고 그렇게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경락. 그래서 우리가 자연정원요법을 하시는 분 중에는 벌써 한의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많아요. 의사든 아니든 혈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용어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혈자리 하면 무조건 암기하는 걸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인식이. 우리요 365 혈자리 하는 거는 한의사가 알아도 많이 듣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의사들이 365 혈자리를 다 외우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천만에. 한의사들은 365 혈자리를 한 번쯤 읽어는 봤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거 아마 10분의 1도 못 외울걸요. 외워지지도 안 하고,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봤자 쓸모도 없는 거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 공식적으로 나왔잖아요. 이 혈자리 안 쓴다. 쓰지 않는다. 쓰이는 거는 몇 가지 없다. 그런데 몇 가지 그 자체도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거지,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뭔가 특별한 무슨 거기에 원리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요거 뭐 명치란 이름을 짓고, 뭐 어디를 뭐라 백혈학 이름 짓고, 그밖에 없습니다. 신체의 부위를 의학적인 용어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신체 부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릎, 머리, 그렇죠. 발꿈치 하는데, 의사들은 그런 시시한 용어 쓰기 싫으니까, 그렇죠. 좀 더 세부를 시켜가지고, 백회. 우리는 머리 꼭대기를 가지, 의사들도 머리 꼭대기를 가지는 뭐한다 이거라. 에? 우리가 머리 꼭대기 하고 저거는 좀 고상하게 백회라는 한번 뿌리란 말입니다. 맞죠? 그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영문법에 수많은 문법 용어가 전부 그런 거라 이 말이죠.
왕래 발작 동사.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라 이 말이지, 그게. 그와 같은 것이 365혈자리 이름이요, 12극락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혈자리는 차원이 다르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못하게 하는 이 의혈을 뽑는 혈자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과학적이고 쉬운 말입니까? 이 하수도를 막고 있는 그 쓰레기를 치워버리면 하수도 막혔던 물이 흐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혈자리의 그 의혈을 치워버리면 그곳은 혈액순환이 되게 돼 있다. 이거거든. 요걸 뽑아내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건데, 요것만 쉬워지면 또 이런 또 쉽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자리를 중요시하는 것이고, 혈자리에 대한 많은 질문이 따르게 돼 있고 또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러면 혈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 막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예. 생명과 당장 뭐랄까 상관이 있는 거, 그렇죠? 생명과 당장, 이거 내가 이런 말을 미리 좀 만들어놔야 되는데, 연관된 곳, 이렇게 말해도 돼요. 생명과 당장 연관된 곳. 이 부분이 중요한 혈자리라는 거죠. 쉬운 말 아닙니까? 이거 뭐 전문 용어가 필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급한 자리에 우선적으로 급하게 빨리 의회를 뽑아줘야 할 자리에 이것을 혈자리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장 생명과 연관되는 우리 몸에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팔 하나 자르면 사람 죽습니까? 다리 하나 잘려 나간다고 죽습니까? 머리 하나 이거 잘려 나간다고 죽습니까? 죽죠? 머리는. 그래 보면 되잖아요. 쉽죠? 그래 보면 그렇죠. 혈자리는 내가 사람을 살리자고, 병 고치자고 살리자고 하는 건데, 단지 병을 고치는 차원보다 더 급한 게 사람 살리는 차원이 더 급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살리는 자리가 되냐, 이걸 우선적으로 혈자리를 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팔, 다리 다 빼버리고, 그렇죠? 팔, 다리 다 빼버리고 남은 건 뭡니까? 머리하고 몸통이죠. 그렇죠? 머리와 몸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크게 나누면 머리, 몸통.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자, 머리도 보면 이빨 하나 빠져나왔다고 죽습니까? 입은 머리 들이죠. 그렇죠? 저도 이거 이빨 하나 이거 실수해가지고 이빨을 저는 크게 버려놨어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 떨어져 나간다고 사람 안 죽죠. 그렇죠? 이 머리는 머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 뺨 이거 어떻게 좀 잘못된다고 사람 그러나 머리 중에서 내가 중요하죠. 뇌에 잘못돼 버리면 중풍이 온다거나 뇌출혈이 와서 적사한다거나, 그렇죠?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치매가 온다거나 생명과 그런 당장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는 머리인데, 머리 중에서도 아무 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큰 골 작은 골 있는 부위가 혈자리 맞죠? 큰 골 작은 골 있는 부위. 그래서 우리가 자연종합법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만 알아야 돼요. 기본만. 적어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큰 골 작은 골이 무엇이며, 큰 골 작은 골이 이 배 안에 들어있는지 머리 안에 들어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알아야 돼요. 콩팥이 뭔지 간이 뭔지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연종합법 책이 나온 겁니다. 알겠죠? 간이 무엇이다, 창자가 무엇이다, 이것까지 책에서는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모르면 또 조금 하면 되잖아요. 보충하면 되잖아요. 또 우리 혈자리 얘기하다 보니 그런 건데, 그러면 뇌가 있는 곳이 혈자리인데, 뇌가 있는 자리는 이 얼굴이 아니고, 그렇죠? 이 위를 부분에서 옆부분 뒤통수도 맞죠? 그래서 머리혈, 꼭대기혈, 그렇죠? 이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 정상혈 했는데, 우리 등산할 때 정상, 그렇죠? 산 정상. 같은 말입니다.
정상회를 가면 쉬운 말 아닙니까? 정상이니까. 그렇죠. 백회혈 가면 여러분 그 말만 고상한 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 꼭대기혈 또는 머리 정상회를 가면 되는 거지. 예. 머리 옆불대기혈, 경상도 말로는 옆불대기혈 가면 되는 거고, 표준 말로는 옆머리혈 아닙니까? 옆머리 맞죠? 뒤통수혈 가면 되잖아요. 예? 뒷머리혈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됐지. 무슨 혈자리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머리병을 고치는 것은 윗머리혈, 옆머리혈, 뒷머리혈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잔전을법에는 그 머리에는 혈이 고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생명과 당장 연관된 자리, 그렇죠. 이것을 혈자리라고 정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정상혈 중에서도 어디가 더 정확한 자리냐?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큰 골, 작은 골이 정상 여기만 있습니까?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약간 앞에도 있죠. 그렇죠. 약간 옆에도 있죠. 여기 있다고 하면 요 앞머리혈 가면 되는 거죠. 뒷머리혈, 앞머리혈, 정상혈. 그러면 자리를 좀 옮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걸 왜 머리혈이라 정상혈이 왜 옆머리혈이 하느냐? 그 원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유를 하면 된다. 이유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암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상혈 하니까 정상혈 중에서도 눈에서 몇 센치를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질문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냥 정상혈 가면 여기 그래 알아야 되지. 눈에서 몇 센치 이러면 그런 사람 물론 잘 없죠.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머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머리에는 정상혈, 앞머리혈, 뒷머리혈 3개하고 옆머리혈 2개, 5개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 5개란 말 아니죠? 예. 앞머리혈하고 정상혈하고 그 중간혈도 있죠. 그렇죠? 또 정상혈하고 뒤통수혈하고 그 중간도 있죠. 또 중간도 있죠. 그렇죠? 이래 따지면 머리혈만 해도 몇 개입니까? 100개, 1000개. 머리혈만 해도 많죠. 그 많은 거는 암기가 아니고 저절로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혈장수 마음대로. 그렇죠. 내가 느낌이 머리 여기도 머리인데 이쪽에 변두통이 있다 생각되면 이쪽을 하면 되겠죠.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혈자리 설명, 혈자리는 의혈이 있는 곳이 혈자리인데 어떻게 찾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떻게 한다? 느낌으로. 그렇죠. 통증이 있는 곳 맞죠.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곳, 답답하고 불쾌하고 맞죠. 가렵고, 그런 자리가 혈자리라고 말했으면 답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질문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걸 무시해요. 무시하고 뭐냐? 이 365혈자리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혈자리는 암기하는 걸로. 예? 누군가가 지적해주는 것이 혈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기분 좋죠. 저보고 지적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마치 신적인 존재죠. 그렇죠? 예? 내가 지적해주는 데를 따르겠단 말 아닙니까? 기분 좋죠. 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하겠단 말이네. 그게 아닙니다. 그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리에 따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가 됐고, 몸통은 어떻게 되죠? 몸통의 특성을 알면 되잖아요. 몸통은 그냥 이게 막연한 몸통이 아니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주요 장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한 장기들이 들어있다. 그 중에서도 심장을 우리는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심장 이거는 고장나버리면 적사해버립니다. 맞죠? 그래서 심장이 있는 곳을 심장혈이라 하고, 그렇죠? 콩팥이 있는 곳을 신장혈이라 하고, 간이 있는 곳을 간혈이라 그러죠. 그렇죠? 대장이 있는 곳을 대장혈. 그 책에 왜 췌장혈이 없습니까? 내가 깜빡 잊고 안 넣었어요. 지금이라도 넣으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넣으면 돼요. 그거는 췌장 인터넷 검색해보면 췌장 있는 자리에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하는 건 여러분이 그거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거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췌장혈이라는 것을 책에서 안 써놨더니만은 췌장혈 사를 해봤다는 사람이 없어. 책에서 지정한 데는 사를 했다고 하는데 췌장혈 사를 해봤다는 사람은 나는 못 봤어요. 췌장이 당뇨하고 관계 있거든. 당뇨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췌장혈에 사를 해봤다는 사람은 못 봤어.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췌장이라는 것이 책이 없었는데 나중에 중간에 췌장혈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책 교환 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학습 지원 사이트 들어가면 그게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중요한 자료 같은 것은
학습 지원 사이트에 올려놓았어요. 예. 책을 먼저 사보신 분들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학습 지원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다 못 보시는 거죠. 예. 그 최장열, 만약에 학습 지원 사이트도 그런 거 올려놓지 않았다면 내가 찾아보면 돼. 인터넷 검색해도 그런 거 다 나옵니다. 예. 예. 또 검색 같은 거 뭐한테 하게 되면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중요한 장기가 있는 곳이 혈자리다. 콩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혈자리 맞죠? 콩팥이 어혈을 뽑으라 그러면 콩팥에서 콩팥 속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콩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그 자리가 콩팥혈이고, 대장이면 대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대장혈 맞죠? 근데 책에는 여기가 대장이라서 꼭 이 자리에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자리만. 대장은 전부로 길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쭉하기 때문에 대장이 이렇게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이래 있으면, 야, 전부 대장혈입니다, 이게. 맞죠? 대장이, 이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풀면 자기가 스스로 대장혈하고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예. 또 그러니까 눈으로는 대장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한다? 책에 대장혈이 있다고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림이면 정확한 게 아닌데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거죠. 우리 자연전형법의 특징이 혈자리를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물 사진을 특수 사진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장의 위치가 정확하게 돼 있다. 물론 조금은 사람마다 차이 나겠지만은 거의 정확합니다. 맞죠? 예. 간은 어디에 있다? 배 쪽에서 얼마 거리에 있고, 옆구리에서 얼마 거리에 있고, 등에서 얼마 거리에 있고, 아리 위에서 요 지점이 있느냐, 중간에 있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 혹시 그 사진 보는 방법을 모르신다는 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예. 예. 입체적으로 딱 보여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간이 크기가 얼마이면 어디에 있다, 내 피부에서 어디에가 거리가 가깝다,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간 속에 있는 어혈을 뽑기 위해서는 그 가까운 거리에, 그렇죠? 어디든지 뽑으면 돼요. 예. 콩팥도 우리 주먹 크기만 한데, 이 콩팥이 있는 혈자리를 내보고 전화상으로 설명해달라 그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책에 있잖아요. 그래, 책에 있는 건 있는 것이고, 말로 설명해달래. 책 보니까 안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책에 눈으로 보도록 해놨는데, 말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요 자리를 부항을 그래 혈자리냐, 요만큼 빗나가도 괜찮고 요만큼 빗나가도 괜찮아요. 맞죠? 괜찮은데 단지 요 자리에 해가지고 생혈이 나오면 안 됩니다. 생혈이 나오면 안 돼요. 또 정확한 자리에서 생혈이 나오면 안 되고, 약간 자리가 빗나갔다 하더라도 여기 해보니까 어혈이 나온다. 맞죠? 어혈이 나온다면 자리가 약간 빗나갔더라도 어혈이 나오는 것이 혈자리다. 네. 여기를 뽑아주면 콩팥 속에 있는 어혈도 다 꺼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피부에서 그 겉에서 뽑아내는데 어떻게 몸속에 들어있는 콩팥 안에서 어혈이 나오느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이미 해놓았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예. 그거는 의문은 들겠지만 일단은 믿으십시오. 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뼈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가면 골이 있는데 내 막이라는 게 있었는데, 막, 그렇죠? 내 막 속에 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 세포가 들어있죠. 어떻게 내 막을 뚫고 어혈이 어떻게 나오느냐 묻겠지만, 그 물으면 곤란합니다, 이제는. 내 막이라도 우리가 비닐막이 아닙니다, 그게. 비닐막이면 물이 안 새죠, 그렇죠? 비닐막도 아니고, 철판으로 된 막도 아니고, 우리 피부 이 막이 얼마나 이게 단단한지 아십니까? 이 피부 막에는 물도 못 새 들어가죠, 그렇죠? 세균도 못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나 유사시에는 땀민망 쏟아져 나오죠. 아시겠죠? 내 막이든, 콩팥막이든, 무슨 간막이든, 그 막은 어혈이 얼마든지 빠져나간다는 거 일단 꼭 꽈지 마시면 돼요. 예. 그래서 피부에 부항을 보고 당기면 장기 속에 있는 어혈이 빠져나온다는 거, 이거는 사실이다. 예, 일단은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든지, 그래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 이름을 중심으로 혈자리 이름을 정했다. 그렇죠? 예. 그게 혈자리 아닙니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혈자리가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또 혈자리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 하나만 해도 여기가 혈자리, 여기서부터 1cm 뒤로 가도 혈자리 맞죠? 1cm 옆으로 가도 혈자리 맞습니다. 1cm 단위로 옮기다 이렇게 치면 머리만 해도 거의 한 100개 이상 나오겠죠? 예. 그건 자기가 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자리보다는 요 자리가 느낌 안 좋다, 그렇죠? 딱 만져보면 압니다. 딱 만져보게 되면 여기는 아무 감각이 없는데 여기 누르면 피부가 따끈따끈하다, 이래서 머리 피부가 아프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픈 곳이 더 혈자리입니다. 거기서 의혈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책에는 정수리를 정상을 해도 하더라도 약간 옆으로 빗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응용을 하셔야 된다. 예. 자, 그러면 생명과 당장 연관되는 것, 주요 장기와 머리 이렇게 이제 정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일단 목숨이 급하지 아니하면 팔도 건강하고 싶고 다리도 건강하고 싶고 손가락 끝도 건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다리 때문에 아이고 다리 아파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뇌출혈로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들으면 행복한 고민이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러나 머리 건강하고 다 몸통 건강하다면 다리도 건강해야 되겠죠. 발목도 건강해야 됩니다. 발가락에 무좀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다리의 혈자리가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깨, 그렇죠. 예. 이 몸통은 전부 주요 장기와 관련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몸통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히프 위로, 그렇죠. 예. 꼬리뼈, 항문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머리 끝까지가 다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 중에서도 이 어깨 이 부분은 좀 다르죠. 어깨 여기는 바로 밑에 여기 장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요 장기가 없습니다. 예. 어깨를 좀 제외하고는 전부 장기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 그 그림, 예. 어디를 건드리더라도, 그렇죠. 심장, 대장, 소장, 콩팥, 췌장, 그렇죠. 간, 폐, 예.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따져라 하면 따져봐야 되겠죠.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거 남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지사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뒤 머리에 병이, 급한 병이 왔으면 자기는 머리가 먼저고, 그렇죠. 콩팥이 먼저 병이 왔으면 나는 콩팥이 먼저겠죠. 예. 어떤 사람은 대장이 지금 물혹도 몇 개 있고 좀 있으면 암이 될지도 모른다 한다. 그러면 대장이 먼저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머리는 뇌출혈로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다. 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신경 더 쓰라는 것이고, 심장도 그렇죠. 심장마비로 갑자기 객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라는 것이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어느 쪽에 내가 먼저다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지 남한테 물어가지고, 예? 오늘 저녁을 죽 먹을까요? 밥 먹을까요? 남한테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왜 그걸 내한테 묻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선순위까지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주요 장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를 비롯한 이제 팔, 다리, 예. 척추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몸통 아닙니까? 척추, 그렇죠. 예. 누가 아까 척추를 질문하셨는데, 척추도 척추 있는 그 자리에 사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몸통, 머리 사일하면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냐? 사일해서는 안 되는 자리. 배꼽 해도 됩니다. 그렇죠. 배꼽 해도 돼요. 하지만 안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 이 말입니다. 항문 사일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않겠습니다. 항문 사일, 항문. 우리 책에 항문혈이라고 있죠. 그건 항문혈이지 항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문 사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않겠습니다. 사실은 하지 마라 하라 그랬죠. 그 책에 항문 사일 하라고 그런 말 언제 했느냐고 저보고 따질 수 있죠. 그제? 책을 100번 읽어봐도 항문에 사일 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단지 항문혈 그래가지고 항문하고 좀 자리 빗나간 데고 하라는 말이 있죠. 항문 건강을 위해서는 항문혈, 항문이 아닌 곳, 그 항문과 꼬리뼈 사이고, 그리고 이제 꼬리뼈 쪽으로 하라, 이 말만 했지, 항문 사이를 하라는 말 없죠. 그러나, 없다고 해서 없다, 이래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자연정보법에서는 눈이 아닌 곳은 어디든지 사이를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항문 해도 된다는 말이 안 된단 말입니까? 하라고 그런 거죠, 그거는. 할 사람 하라, 이 말입니다. 배꼽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할 사람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혈자리에 대해서 더 의문이 있습니까? 예? 왜 눈병 고치는 혈자리, 어떤 사람 이렇게도 물어요. 백내장 혈자리가 어디냐? 눈 주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녹내장은 어디입니까? 이런 묻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연정을법에서는 병 이름 복잡하게 따지지 마라. 그냥 눈병이지. 그렇죠. 이 백내장이든, 눈이 안 보이면 아프든, 눈이 따갑든, 무조건 그냥 눈병이에요, 눈병.
예. 그 자리는 혈액순환 안 되니까 온 것이니까, 그래 본다, 이 말입니다. 그 현대화하고, 현대학을 10년 공부한다면 우리는 일단 한 달만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 이름 외우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눈 주위를 사용해도 됩니까? 그래서 눈에 피가 안 돌아서 그러는데, 눈에 피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눈을 사혈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을 사혈하는 것이 아니고 눈 주변을 사혈한다. 그러면 눈 주변이 어디가 눈 주변입니까? 여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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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저한테 왜 묻습니까? 아니 제가 뭐 죄지었어요. 그거는 나한테 묻게. 눈 주변 하게 되면, 내가 사는 내 이웃집 하게 되면, 내가 아파트 1층 사면 1층만 주변 이웃입니까? 2층만 이웃입니까? 그 꼭대기층하고 아파트 단지 전체가 이웃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집 주변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무슨 아파트 몇 호 산다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대구시 전체가 이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행동 스케일이 크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내 이웃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눈 주변 하게 되면 이 머리 전체가 눈 주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서는 내 몸통 전체도 눈 주변이 될 수 있는데, 단지 내 눈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최고 주변이다. 맞죠? 가장 가까운 주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 예. 그 눈병을 고치기가 급한 사람은, 위급한 사람은 어디 하라? 눈에서 가까운 자리부터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건 내가 안 켜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눈병이 급한 사람은 눈 주변을 사혈하는데, 이 가슴부터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가슴도 물론 눈 주변 맞죠? 멀기는 멀지만, 그렇죠? 그러나 급하다면 눈에서 가까운 자리, 여기도 눈 주변, 여기도 눈 주변, 그렇죠? 요 밑에는, 요 밑에도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뭐 여기가 효과지, 요런데, 요 위에, 요 이마에, 그렇죠? 요런데, 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하는데, 조금 뽑아가지고는 효과 못 봅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조금 뽑아가지고는 효과 못 봅니다. 왜? 눈 지 혼자만 사는 동네가 아니고, 눈 주변에 넓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뽑고 나면 눈 주변에 있는, 뒤통수에 있는 오일이 그쪽으로 끌려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눈욕을 고치려고 하면요,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내 혼자만 살아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눈 뒤에 있는 뒷골 있죠. 그렇죠? 뒷골도 같이 살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라? 이 머리 전체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뒤통수만 사혈해도 눈도 병이 낫고, 여기 사혈해도 안경 벗어 던지고 눈병이 나고 눈이 밝아지고, 그렇죠? 적어도 내가 눈병을 고치려고 하면 이 머리 전체를 생각하라. 좁은 생각으로 눈요거 하나만 생각하게 되면요, 이웃집에서 싫어합니다. 맞죠? 눈 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 살리기 위해서 뽑았는데 여기는 의를 빠졌겠지만은요, 요 뒤쪽에 있는 의열들이 그 자리에 다 몰려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눈병을 고치려고 하면 이 머리 전체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 요 자리에 뽑는 거는 자유인데, 요 자리에서 조금만 뽑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뽑고 나면 뒤에 것이 그 자리에 또 채우기 때문에 또 뽑아줘. 그러면 머리도 살고 눈도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돼요. 혼자 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몸체는, 인체 조직은 유기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눈병 고치는데 왜 몸통 하라 하느냐? 예? 눈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눈에 맑은 피가 흘러야 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액순환이 뭐다, 어혈이 뭐다, 이 개념을 이때 도입해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눈에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눈에 잘 되려고 그러면 이 혈액순환이 무엇을 의미한다 모르면 안 풀려요. 혈액의 양도 충분해야 되고 뭐 해야 한다, 품질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무리 혈액이 많은 양이 눈에 도는다 하더라도 그 혈액이 품질 불량이면 효과 없습니다. 더럽고 독기 있는 이런 오염된 피가 눈으로 흐르게 되면요, 효과를 못 본다,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는 신장, 그렇죠, 간 같은 거. 예. 그래서 신장이 건강해지게 되면요, 사람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맞죠? 머리도 맑아지고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도 눈 치료하는 혈자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신장률이 아주 자, 그러면 혈자리, 눈을 치료하는 혈자리가 어디다 가는 게 원리적으로 개념이 잡히죠. 그럼 눈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코병도 그렇고 기병도 그렇고 다 그래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렇죠? 코 지 혼자만 건강해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예.
이 몸통이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코에 뭡니까 비염이 났고, 예. 그래서 몸통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혈액 속에 있을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고 또 품질과 양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병이 덩달아 낫는다는 거죠. 어디든지. 그런 원리로 해야 되는데 그 원리에 입각해서 자기가 잘 판단해보고 내가 어디를 먼저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입맛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그 남이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남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지. 예. 자, 그러면 백내장 치료 원리 혈자리, 녹내장 혈자리 한마디로 눈병이니까 눈을 건강하게 하는 혈자리가 어디다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그렇게 눈에서 가까운 곳, 눈 이웃, 예, 눈과 관련 있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혈자리를 내가 먼저 눈이 급하다면 눈에서 가까운 곳에서 상당한 양의 의를 뽑아줄 때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조금만 뽑아도 효과를 봐요. 그런 건 옳은 효과 아닙니다. 예.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주변에 있던 의를 그대로 또 그대로 메우게 됩니다. 예. 그러면 또 아까 누가 물었죠. 아, 괜찮았는데 또 도진다, 또 재발한다 그렇죠. 그 재발하는 원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밥 먹고 배불렸는데 오늘 왜 배고프냐? 아, 먹으면 밥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의혈이라는 것이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 주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뽑아버리면 그 주변의 의혈이 시간을 두면 또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예. 자, 여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의혈의 이동은 움직이지 않는 의혈이 있는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았던 의혈도 부항압력에 의해서는 움직이집니다. 예. 부항압력. 그러면 여기서 부항압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또 원리적으로 부항압력에 대해서 그 원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렇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게 기본. 부항압을 이용해서 우리 의혈을 뽑아낸다 할 때 부항압, 진공압력이 무엇을 의미한다 이런 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실제로 질문한 분이 많아요. 내가 이 자리를 부항을 걸면 이 압력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이런 좀 고상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또 그게 사실 고상한 질문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절로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게 바로 움직이지 않는 의혈인데 이게 머혈이다. 머리다. 그렇죠. 머리의 의혈이 어느 쪽은 좀 더 많고 어느 쪽은 좀 더 적고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어디 가도 그렇잖아. 우리 방 안에 쓰레기가 있었다도 한쪽 방구석은 의혈이 쓰레기가 많고 한쪽은 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의혈이 우리 몸에 똑같이 깔려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자리는 많고 어느 자리는 덜하고. 네. 자, 어쨌든 눈이 발전 못해가지고 눈이 아마 이 정도 차지할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눈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부항을 걸어가지고 뽑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던 의혈이 쫙 다 빠져나왔어요. 의혈도 빠지고 생혈도 빠지고 나면 이 자리는 빈자리가 되겠죠. 그죠? 빈자리가 되잖아요. 예. 근데 빈자리 그대로 놔두려고 안 하죠. 우리 여기에 뭐 쉽게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 물그릇에 물이 가득 차있는데 여기 물을 갖다 한 바지 덜어내면 이 자리가 물이 없어집니까? 다른 옆에 있던 물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부항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던 것이 부항 진공 압력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내니까 평소에 탁 털어박혀 있던 의혈이 서서히 끌려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동영상 보시면. 예. 여러분이 얼마든지 보시라고 동영상 만들어 놨습니다. 머리 사이라는 거. 예. 서서히 끌려 나가지고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20분 지나니까 이만큼 뭐라 할까 탁구공만한 탁구공보다 그렇죠. 뭐 탁구공만 할까 그런 의혈 덩어리가 한 덩어리 나옵니다. 이런 게 진짜 의혈입니다. 의혈은요 여기에 막 바늘로 막 60번, 70번 찔러가지고 구멍을 60번 찔러가지고 부항결 압력을 끝까지 걸어둬요. 생혈은 금방 2분, 5분 되면 가득 차버리지만 우리가 뽑아야 할 병적인 의혈은 잘 안 나옵니다. 한 15분 이상 20분 돼야지 탁구공만한 덩어리가 새까만 의혈 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의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직물 아까 직물이라고 그랬죠. 아까 뭐 누가 뭐라 하다 직물이라고 했나? 곡물 했나? 뭐 했나? 맹물. 예. 맹물도 나온다 이 말이야. 예. 야, 뭐 누리끼리 하기도 하고 물거스리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끓기도 하고 예. 예. 색깔이 다양합니다. 예. 그 처음 보는 사람은 피라 그래요. 피하고 진물하고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예. 막 같이 나오는데
지- 노폐물이라고 그래. 예, 노폐물 맞습니다.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켜도 됩니다. 물은 물이니까. 예. 하여튼 직물 이만큼 나오고 밑에는 타고 오만한 그런 어혈이 새까맣게 더 나온다. 예. 거꾸로 막 나와요. 자, 나오고 나면 요 자리에 있던 어혈이 나왔어요. 요 자리에 있던. 요거 나오고 나면 뒤에도 어혈 많아요. 주변에도. 그러면 요 자리는 어혈 빠졌지만 이 뒤에 있던 어혈들은 자, 이렇게 말할 것 없이 요것이 빠져나가면서 뒤열도 같이 끌려 나온다. 요것이 빠져나온 것과 동시에 같이 끌려오는 거예요, 같이. 우리 지금 다 같이 밖에 나간다. 그러면 줄서가 나잖아, 그렇죠? 5명이 밖에 나오면 그 5명이 또 그 자리에 문 앞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두 방 뽑았다고 해서 눈 옆에 있던, 눈 가까이 있던 어혈들이 다 치워졌느냐?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여기 있던 어혈이 여기 있던 어혈들은 요 자리에 옮기고 여기 있던 어혈들은 요 자리에 옮기고 주변에 있던 어혈이 자꾸 이쪽으로 와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뽑아가지고는 안 되고 많이 뽑아낼 때 눈 옆에 있던 어혈도 빠지고 이 멀리 있던 어혈도 이쪽으로 해내가지고 머릿속에 어혈이 많이 있던 것이 이제는 많이 치워져 버리죠. 조금만 남죠. 그렇죠? 야. 그 여기 있던 것도 자꾸 조금씩 다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이동해요. 조금씩. 나중에는 이 머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머리가 단단하지 않고 풍선처럼 됐다면 머리가 쭈그러 들겠죠. 머리를 뽑은 만큼 그렇죠. 그러나 쭈그러 들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이 목 밑에 있던 어혈이 피가 생일의 어혈은 또 그만큼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올라가지고 그 머리를 채워줘요. 만약 여기서 머리를 한 사발 뽑았다 하면 한 사발만큼 밑에서 또 올라와 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원리로 어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생각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의 어혈을 뽑아야지 눈 주변에 있는 어혈이 적어도 100% 있던 어혈이 절반 정도 채워지겠다. 얼마 정도 채워졌다는 감으로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딱 뽑아놓고 눈하기를 바라는 것도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많이 뽑아지게 되면 눈만 낳는 게 아니고 이 머리 전체의 어혈들이 대량 채워지기 때문에 치매까지도 고친다. 치매 있는 사람은 치매 고치고 치매가 50% 발전한 사람은 50%가 고쳐지고 그렇죠. 두통도 고쳐지고 나중에 뇌졸중 올 거 미리 예방되고 머리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머리병 있는 사람은 고치고 없는 사람은 예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원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자연정요법은 어혈을 뽑아내는 것 자체가 진단이요, 치료요, 외방이다. 맞죠? 그 자체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병을 외방하는 것이고 진단하는 것. 진단은 뭡니까? 아, 이 정도의 어혈이 나오니까 여기는 이 정도, 병이 이 정도 심각하다. 그렇죠? 진단은 아닙니까? 진단은 아닙니까? 야, 병원에서는 그런 진단 못해요. 그냥 사진 찍어보고 이상 없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 아파 죽겠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상 없다 그럽니다. 그건 정확한 진단이 아니죠. 여기서는 어혈 딱 나오면 이거는 벌써 병이 이 정도 발전했다. 진단이 되잖아요. 정확한 진단. 그렇게 해서 눈병을 고치는 방법은 그런 원리 하게 되고 눈병뿐만이 아닌 콩팥병도 그런 원리로 콩팥 주변에도 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혈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는 안에 안 봐서 모르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뽑으면 돼요. 그냥. 그러다 보면 좀 빠른 속도로 효과 볼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때로는 사일하기 전보다도 효과가 더 못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정말 악성 어혈 중에서도 이 참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악성 어혈을 상당한 양을 제대로 뽑기만 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는 혈액순환이 뽑은 만큼 되게 돼 있고 그 쓰레기 어혈을 뽑은 만큼 내 몸에는 어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은 맞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 가지고 하다가 중단한다거나 그러지를 않죠. 예. 아까 내가 녹음 들려드렸죠, 그죠? 그분이 30가지 병을 자기 손으로 고쳤고, 내 가족은 물론이요, 내 친한 친구들 병 고쳐주고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재활요법을 나는 100% 확신한다 그러고, 예. 이런 분들은 이런, 이제 경지 이런 거죠. 예. 중간에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혈을 제거하면 혈액순환이 되는 것이고, 혈액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 그 혈액순환이 되면 건강, 생명 다 지켜지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혈자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한 번 더 이야기 할까요? 간의 혈자리는 어딨냐? 책에는 한두 군데 정도만 이야기 했는데,
요 한두 가지만 요걸 간혈이다, 뭐 하더라, 간장혈이라 했는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간혈이다. 예, 간혈 하면 돼요. 예. 간장혈. 그러면 책에 그림으로 보여준 요 자리만이라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간의 의혈을 뽑을 수 있는 자리면 다 간혈이기 때문에 뒤로 옮겨도 괜찮고 옆으로 옮겨도 아래 위로 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이 아닌 곳은 어디든지 혈자리인데 그 혈자리가 간의 의혈을 뽑을 수 있느냐, 콩팥의 의혈을 뽑을 수 있는 자리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당뇨가 있는 사람은 췌장혈을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우리가 영어 문법 속에 그렇게 엉터리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 배우는 사람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영어를 가장 잘한다는 미국, 영국의 본토박이 영어 학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모르고 가르치고 배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술, 의술에 대해서 혈자리를 풀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영어 문법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 이걸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주요 장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이제 팔다리인데 팔다리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 한번 보죠. 무릎 관절 외에도 뭐 많습니다. 그렇죠? 뭐 발목이다부터 해서 특히 고관절, 고관절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고관절이 됩니까? 이거는 무릎 관절이라면 이것이 무릎 관절이라면 요 응치뼈 그렇죠? 응치뼈하고 대퇴골 요거 이어지는 부분 여기 고관절이란 말입니다. 이 고관절 병 앓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이 노인이 고관절 병 왔다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순서는 사망이다 그럴 정도로. 예. 고관절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고 그 정도 되면 딴 곳에도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라. 예. 뭐라 하더라 뭐 어떤 병이 왔으면 무슨 병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의사들이 너무 많이 하는 소리거든. 예. 당뇨가 왔으면 신장이 나빠질 가능성도 많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예.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느 한 곳에 장기가 나쁘다 하면 그 사람은 벌써 그 자리만 의혈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거든. 예. 그래서 다른 곳에도 당장 나타난 것은 두통이지만요. 두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벌써 의혈이 많이 쌓였다. 예. 제 같은 경우 관절염이 제일 먼저 왔고 아토피가 먼저 왔고 세수할 때 허리 숙이면 허리를 못 펼 정도로 허리를 아팠고 이런 거. 예. 바지를 입으면 잘 때 말이죠. 고무줄 있는 그 잠옷은 절대 못 입습니다. 허리 피부가 민감해가지고. 예. 온갖 병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거는 지금 다 씻은 나섰고 무좀, 그 지긋지긋한 무좀 다 나왔고. 예.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해야 되죠? 무릎 관절 이야기 그렇죠. 예. 무릎 관절 요거 하나 고치는 것만 혈자리하고 살하는 방법 이런 것만 하나만 알면 나머지 똑같대요. 그러면 고관절 병 하면 고관절이 어디 있는지 요거만 알면 되잖아요. 예, 다양하게 전화가지고 고관절은 혈자리가 어딥니까? 이러면 묻는다니까. 예? 묻는 게 뭐 돼서 가겠지만요. 적어도 잔전요법 자격사 정도 되면 그런 질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고관절 혈자리가 고관절이지 어딥니까? 고관절 혈자리지. 예. 안 그렇습니까? 무릎 아프면 무릎이 혈자리죠. 그렇죠? 근데 무릎에 어디다 그렇게 정해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사님들 뭐 책에는 말이지. 예? 무릎 혈자리는 가르치지도 안 하고 무릎 관절염 앓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혈자리를 발표합니다. 예. 발표를 학문적으로 그냥. 그래서 무릎 관절염 있는 사람은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종지뼈 있죠, 여러분. 허벅지가 있고 여기 종아리가 있고 발이 있고 그죠? 또 종지뼈, 예? 종지뼈 바로 옆에다 두 군데. 이걸 혈자리라고 정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걸 혈자리라고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래요. 예. 또 딴 사람 뭐라 하느냐 하면 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 혈이 족삼혈. 예. 나도 예. 족삼혈 이거는 한의학에서 쓰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 하여튼 좋긴 좋아요. 족삼혈 이것이 무릎 관절 고치는 것이라고 족삼혈이라고 또 여자를 딱 찍어 또 내고 이렇습니다 세상에. 예. 자 무릎의 병을 고치려면 무릎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된다 그렇죠? 예. 혈액순환에 대한 의미를 그러기 위해서는 의혈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무릎 관절의 의회를 뽑는데 어디를 뽑아라 하는 말은 뭡니까? 무릎 관절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주변을 다 뽑아라 이 말이거든. 주변 그렇죠. 그래야 눈병을 고쳐가면 눈 요거만 뽑으면 안 된다 그랬죠. 눈만 뽑으려 그래도 눈만 안 뽑혀요. 예? 눈 뽑다 보면 골도 뽑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풀이해서 말하면 눈 가까이에 있는 의회를 눈 속에 있는 의회를 뽑다가 보면 눈 속에 의회도 뽑혀 나오겠지만은 뒤 그 골에 있던 의회들이 끌려 나가지고 눈 속에 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다 이동합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골 속에 있던 의회를 눈에 못 닿을 것 같죠. 그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 막이 있고 눈 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통과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데 어쩔까 할까 말까요? 간단히 할게요. 무식한 동물들이 볼 때는 동물들에게 고양이에게 이것이 대구 광역시야 아니면 서울특별시야 하고 그죠? 그림을 딱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 땅이야. 이게 서울특별시야. 그 요 안에 사람은 서울시민이다. 서울시민이다. 그렇죠? 예. 그 여기 고속도로야. 경부고속도로야. 그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안에 사람들이 사는데 이 무식한 고양이가 이 설명을 들으면요. 고속도로 요것만 가지고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걸 알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 테두리를 꺼놨으니까 이 테두리는 사람이 밖으로 못 나온 줄 알 거라 이 말이지. 서울시민은 요 안에만 사는 거지 밖으로 못 가는 줄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 고양이는 그렇죠. 무식하니까. 우리보다 무식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을 끄니까 이것이 요 테두리 아니 서울시지 서울시민이 이리 못 나갑니까? 고속도로로만 다닙니까? 안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는 콩팥이 있으면 콩팥 막이 있고 뇌가 있으면 뇌막이 있지만 이 막을 뚫고 막 사이로 혈관이 다 있고요. 의혈이 통과한다 이 말입니다. 대구시가 있는데 대구시에는 앞산 비설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쪽 면이 그렇죠. 이 비설산에 가보면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유사시에 고속도로도 막히고 국도도 다 막혀버리고 저쪽으로는 저 적군이 쳐들어왔고 사람 뭐 죽인다 그러고 피난은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앞산으로 길 없는 가시밭길을 해서 사람들 다 빠져나와 버려.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시밭길 농길 못 가는 통하지 않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의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통로가 정해진 게 없어요. 뇌막이든 내 뼈든 어디든지 뚫고 다 나버린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몸속에 땀이 빠져나올 때는 뭐 피부 이거 뭐 막 빠져나버리잖아요. 예. 땀이 줄줄줄 흘러나오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또 했네요. 아까 좀 이야기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서 눈을 사일해서 눈병을 고치는 원리는 눈 주변을 사일하다 보면요. 눈 주변에 있는 모든 el들이 막 같이 꺼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양이 빠져나올 때 눈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눈 속에는 의혈이 다 빠지고 바깥쪽에는 의혈이 안 빠지면요. 이 바깥쪽에서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눈 속에 좋은 피가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 속에는 물론이고 눈 주변에도 당연히 의혈이 치워져야지 눈이 낫는다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 무릎 염증 이걸 치료하려고 그러면 요 자리만 의혈을 뽑으면 된다 이렇게 규정 지으면 안 돼요. 물론 되지요. 요 자리에서만 뽑되 의혈을 많이 뽑아주면요.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낫습니다. 그러나 무릎 연골이 이미 다 따라가 없어져 버리면 무릎 연골이 재생이 안 됩니다. 너무 늦어버리면 안 돼요. 뭐든지. 예. 무릎 연골이 뿌리가 남았을 때 해야 되는데 연골이 이미 망가지고 없어진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예. 콩팥도 그래요. 이미 콩팥이 완전 기능을 죽어버리면 그때는 넣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의혈이 많이만 나와주면 이 자리에 있던 의혈만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는 그거는 나온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던 의혈이 이 자리를 자꾸 이어주기 때문에 실제 뽑기는 이 자리에 뽑았지만 치워지는 자리는 저 딴 자리입니다. 맞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이 뽑고 나면 이 자리는 아직까지 의혈이 끌려가지고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만 뽑아버리면 결국은 당초보다는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물이 편해진다. 아시겠죠? 제가 무릎 관절염이 완전히 갔어요. 지금은 아주 이거는 그냥 태권도 하러 가면 갑자기 할 정도로 저는 이 난간 짚고 계단 내려갔다니까. 주변에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제가 책까지 썼다 하지만 저도 어리석은 점이 참 많았어요. 기술 부족으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쪽으로 안 해야 되는데 팔다리 쪽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봤어요. 시간 손이 많이 봤어요. 예. 심장부터 벌써 머리 사이를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머리 알기가 못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해가지고 뭔가 잘 안 빠진다 그렇죠? 생일에 나온다
무릎은 안 좋은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보니까 안 빠져, 그냥 아예. 암만 해도 안 나와요, 그냥. 막 20분, 30분 붙여놔도 바늘 구멍, 물만 조금 비치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럴 때는 또 주변을 해봐야 돼, 주변. 그럴 때 말하자면 족삼열도 해보고, 그렇죠? 주변을 해봐야 돼. 여기 종지뼈 하면, 요 위에 근육도 해보고, 예? 요 인대를 합니까? 인대도 해보고, 옆을 해보고, 예? 요 밑에도 해보고. 거기 해서 진한 어혈이 나오면 빼면 돼요. 예. 그런데 요 자리 하는 것보다는 요 자리에서 어혈이 효과적으로 나오면 빨리 효과를 보는데, 요 밑에 해가지고 어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한 것보다는 효과가 덜 빠릅니다. 그렇겠죠? 예. 덜 빠를 수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요 종지뼈, 즉, 위에 무릎뼈, 그렇죠. 윗뼈와 아랫뼈가 그 사이에 물렁뼈가 있죠. 연골이 있는데, 이 일대에 있는 어혈을 상당량 뽑아버리면, 그렇죠. 뽑아버리면, 어쨌든 허벅지 어쨌든 간에 이 자리는 피가 잘 돌게 돼 있어요. 무릎 연골 쪽으로, 그렇죠. 무릎 쪽으로. 예. 그러면 뽑았다고 해서 당장 낫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연골 세포가 좀 회복돼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날 당장 낫는 병이 있어요, 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 뭔가, 뾰루치가 하나 나 있고, 막 간질간질하다, 피부가, 그렇죠. 그 자리에 부항 걸어가고 조금 뽑고 나면 바로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예. 부항 그는 즉시 나와버려, 그냥. 예. 부항 걸게 되면 막 피가 돌게 돼 있거든요. 즉시 나와버리고 뽑고 난 뒤에 가려운 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게 심할 때는 조금 뽑아가 안 되고, 예. 그러나 무릎 정도는 뽑고 난 뒤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제가 손목을, 지금 저는 오른손이 악수를 하기 미안할 정도로 오른손에 피가 잘 안 돕니다. 지금 이거 제가 이 논리, 이론적으로 이 손이 차다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장기를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다는 이 팔에 피가 안 돌아 그래요. 때릴 때 제가 팔을 한번 부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팔을 부러뜨다 하면 그 영향이 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팔 쪽으로 사이를 못 해봤어요. 팔 쪽으로는 이거는. 내 오른팔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남한테 이 팔은 사실 후손이고, 예. 또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왼손이 지금은 오른손보다는 따뜻해요. 따뜻하고 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한때 왼손을 제가 이 사유법을 알기 전에는 이 엄지손가락을 못 썼습니다. 이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걸 내가 이거 때문에 이거 정말 불편한데, 그래서 어디를 했느냐 하면, 여기 하자니까 부항 걸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 우선 그 손등 위에 여기 했고, 또 여기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 거 내가 했는 거예요. 제 손입니다. 딱 한 번 했어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진물도 나오고, 그렇죠. 진물도 나오고, 어혈도 새까만 을 덩어리가, 내가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놨는데, 하여튼 상당히 뽑았어요, 일단. 예. 뽑고 나니까, 그대로 아픈 거는 그대로야. 예. 아프더라고.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요, 여기 진물도 이제 멈추고, 일단은 바늘 찔렀던 흔적도 사라지고, 어느 날, 손이 그렇게 편안해요. 지금까지 이 손이 얼마나 부드럽게 편한지요. 예? 이 손은 이 손보다 덜 차다니까, 예. 근데 제가 발도 찼냐? 발은 안 차거든요. 원래는 제가 발이 찼습니다. 한여름에도 이 방바닥에 맨발로 디딜지를 못해요. 발이 시려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겨울에도 그냥 디뎌버립니다. 예. 완연한 건 아니지만 엄청 차이가 날 정도로. 그 발은요, 집에 가면 양말부터 벗어야 돼.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오른손 여기 유독 겨울 되면 참 냉기가 있어요. 예. 무릎 관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손목살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거 다 좋아졌고, 그러니까 조금 뽑아서도 안 되고 또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혈을 뽑아야 되지 생혈 뽑으면 안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생혈 뽑아놓고 어혈 뽑은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몇 번 생혈이 나오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가급적 생혈은 안 뽑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생혈이 조금 나오더라도 그 나오는 걸 무릅쓰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노약자는 그것마저도 조심해야 된다. 그것마저도 해야. 처음부터 노약자라면 생혈은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혈이 나오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노약자는. 예.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생혈 나온다 하게 되면 일단은 멈춰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같은 제가 설명하는 거는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느냐 하면 모든 게 기본 이론인데, 기본 원리인데, 이게 쉬운 거거든요. 요건 뭔지 좀 알고, 요건 뭔지 알고, 혈자리가 뭔지 알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것은 생혈은 뽑아야 된다, 안 뽑아야 된다? 의혈 중에서도 악질을 뽑아야 된다, 생혈이 많이 섞인 걸 뽑아야 된다. 악질이 왜 있는지 나온 데가 악질인데. 반의혈, 그렇죠. 뭐, 반생혈, 돼. 반혈도는 반생혈. 막 생혈과 의혈이 막 섞여 나오는 거. 이걸 먼저 뽑아야 되고, 이걸 전략한다. 이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전부 이렇게 딱딱딱 생각해보면 이게 어느 쪽에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거. 이거 생각해보면 아는 거예요. 아는데 알려고 안 해요, 그냥. 암기하든 버릇을 해가지고 무조건 물으려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혈은 전략해야 되고 의혈 중에서도 악질 의혈을 우선적으로 뽑아줘야 되고 내 몸에 악질 의혈이 암만 찾아봐도 없다, 그죠? 이럴 때는 이거라도 뽑아야 되겠죠, 맞죠? 도로를 청소하는,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막 교통사고 오중 충돌해가지고 고속도로가 콱 막혀버리는 데를 우선적으로 치워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런 곳이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도로가 막힌 곳은 없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할 순서가 뭡니까? 느리 남 방해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즉 속도 위반, 너무 느린 속도로 가는 차. 그걸 내가 경찰관에 나면 찾아가지고 벌금을 매겨야 되겠죠. 예. 어느 게 문제다 하는 거, 이거는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부터 살해야 되느냐? 예. 생명과 직결되는 데를 먼저 해야 되고 내가 급한데 먼저 해야 돼. 내가 내 몸이 급한데 지금 당장 대장에 무슨 병이 와가지고 지금 위험하다 하는데 그건 문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악질 의혈을 우선적으로 찾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생혈은 최대한 아껴야 된다. 그렇죠. 누구든지 생혈은 아껴야 되는 겁니다. 요런 데 근거해서 답을 찾으면 나오는데 탁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 예. 물론 물어보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예.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 이 상황이론은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이런 기본 별거 아니죠. 요거 아니면 여기 좀 기본이에요. 이런 게. 예. 그리고 콩팥이 있다. 이런 위치, 장기의 위치. 거기에 근거하여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여기 상황이론 여기 뭔지 조금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답을 구해야 된다. 예. 이럴 때는 요거는 어떤 상황에 속한다. 요걸 그래서 지금 상황이론 요 말을 단어를 강조해야 되겠어요. 예. 상황에 따라서 답을 구한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이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지울게요. 이걸 우리가 상황이론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이것은 자연재활용법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평생 이거는 기억해둬야 될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황이론이라는 것이. 상황이론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이든 그 어떤 산이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야, 이건 누가 만든 말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야. 그래서, 제가 몇 살 때더라? 한 31살 때로 기억되는데, 그 꿈을 제가 꾸고 난 뒤에 정확하게 꿈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어디 했는지, 그때 컴퓨터에 했는지 어디 했는지 모르겠어. 그 분실했는데, 그 정확한 시간 날짜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 내용은 확실히 아직 기억합니다. 선명하게. 예. 그때 한창 제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예.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식구들 먹이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때인데, 책방살이 하면서, 그죠? 단간 책방살이 하면서. 그때 꿈을 꿨는데, 내 고향 사방에 산이 있고, 우리 고향 동네가 이 산 밑에, 우리 뒤산이고, 앞산이고, 옆산이고, 여기는 낙동강이 있고, 이쪽 하늘 끝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피더라고요. 꿈속에서. 이 구름이, 용이야, 용.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대가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막 꼬리가, 몸통, 이 대가리가 이쪽 끝에, 하늘 끝이, 저쪽 하늘 끝이 이쪽 하늘 끝까지. 거대한 용이죠. 야.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오르다가 이게 용이 되는 거예요. 야.
와, 용 구경만. 거대한 용나 그런 용 꿈에서도 처음 봅니다. 예. 이놈의 대가리가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 우리 쪽으로, 대가리 우리 쪽으로 방향을 돌리더라고. 하늘로 이렇게 꿈틀거리며 날아가던 것이. 아, 저놈이 용 우리 집으로 오는 거 아니냐? 아, 진짜 우리 집 오더라고요. 아이, 큰일 났다. 잠 먹히겠다. 근데 꿈속에 내 모습이 어린애 같아. 야,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은은 피한다고 피하는 것이 긴급하게, 그 시골에 보면 시골의 가옥 구조가, 예, 뭐 지붕이 있고, 있으면요. 뭐 여기 작은 방, 큰 방, 이제 여기는 저 주방, 말하자면 부엌이죠, 부엌, 그렇죠. 여기 초가집. 예. 예. 여기 뭐 대들보 이랬고. 그 여기서 얼른 부엌문 이걸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그래 잠가버렸어요. 문을 그래 잠가버렸어요. 예. 잠가놓고 이제 울고 있는데 이 형이 우리 집 마당에 탁 내리는. 예. 우리 집 마당에 내리는데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왠지 꿈속에서 용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저놈은 용이 날 잡아먹을 것이다까지 생각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별로 떨진 않은 것 같아요. 왠지 저 용이 나를 해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닥에. 근데 이놈은 용이 내가 숨어있는 부엌문을 주둥이로 탁 건드려 버리더라고요. 뭐 탁 치다고 말하기보다는 탁 건드리는 순간 부엌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려 그냥. 예. 열리는데 하늘에서 그 거대한 용이라면 용머리가 아마 우리 집채만큼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 부엌문 앞에서 보는 용머리는 그냥 내가 보기에 소머리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거대한 크기가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이 용이 문을 턱 여는데 그 순간 나는 죽었다고 생각 안 들고 왠지 뭔가 겁은 안 하더라 이거죠. 근데 용 입에 깊은 구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슬 크기는 아마 야구 공보다는 더 크고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 파란 구슬이 번쩍번쩍 거리는 구슬이 입에 딱 물고 있는데 그 구슬을 내 두 손에 딱 주는 거야 그냥. 예. 그게 또 신기한 게 용 구슬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근데 뭐 옛날에 뭐 토종 비결 같은 책 속에서는 뭐 여유주라 해가지고 푸른 구슬이라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근데 꿈속에서 내 모습이 어린이로 나는 기억되고 그 구슬을 보는 순간 그렇게 그 구슬이 좋아 보이고 구슬을 받고 엄청 큰 소리로 좋아서 웃었어요. 예, 하하하 하면서 웃었어요. 예, 그리고 깨버렸죠 그냥. 아 이게 외사람 꿈이 아닌 것 같다. 일단 용금은 우리가 좋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유를 물어다 주는 꿈. 예. 그 용이 거대한 용이라는 거 하고 예. 내가 그 구슬을 받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이 꿈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 이게 나한테 뭔가 행운을 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한번 행운을 올 것 같다. 그래서 야 내가 이러면 주택복권 이거는 이 꿈하고 맞다 뭔가. 예? 돼지꿈 꿨다 이런 거는 주택복권 모르겠지만은 이 용꿈은 이 재물운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고 뭔가 재상이 된다거나 그렇죠. 옛날에 따지면. 네? 우리가 이성계가 그런 꿈고, 이방원이도 그런 꿈고, 비슷한 꿈. 이방원이나 뭐 용이 뭐 하늘로 올라가는 꿈고도 이런 말이 있는데, 옛날에 뭡니까, 왕비여정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 예.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동양에서 용꿈이라 하면 그런 의미, 야, 이 꿈이 이거 정말 이거는 그냥 개꿈으로 보아 넘기기는 좀 그렇다. 한번 기대해보자. 나이 40 되고 뭐 이랬더니 그 용꿈은 오지가 않더라고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지. 예. 돈도 내가 벌기는 벌었지만 큰 돈 번 건 아니거든요. 야, 내가 가난했던 시절에 비하면 부자가 되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제가 어디 나가면 아무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는요. 이게 개꿈이다. 예. 뭐 개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아, 이것도 하나의 개꿈이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용꿈을 합리화시킵니다. 아, 이 용꿈이 개꿈이 아니고 나한테 왔다. 예. 뭐냐? 내가 이 상황이론을 오래 전부터 이걸 만들어냈다. 예. 이 용kum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나는 이 용kum이 이 상황이론 이거 하나로 나는 이루어지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 뜻대로 된 건 아닙니다. 왜? 저와 몇몇 사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론을 누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좀 전에 영문법 학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그래. 영문법 학자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엉터리 문법을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문법을 그렇게 가르쳐 배우잖아요. 예? 이 상황이론을 몰랐기 때문이다. 예. 가르치는 사람들, 학자들이. 예. 그럼 상황이론이 뭐냐? 내가 간단히 시범을, 배를 하나 보여드리죠. 상황이론이 뭐기에 그 어렵고 복잡한 영문법을 하루아침에 뭐라 했다, 그걸. 물론 저로서는 고생은 좀 했기 때문에 쉽게 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거 짧은 시간에 쉽게 이루어졌고, 갈릴레이는 자기 한평생 지구가 돈다고 주장해도 아무 개다죠, 그렇죠? 사형선고만 받았다,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거 없이 이게 먹혀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예. 갈레이가 지동세를 주장했을 때 사형 선고 받았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사형 선고 받듯이 그래 했어요. 저 명예훼손죄로 잡혀다오고 그랬어요. 예? 엉터리 문법이라고 비방한다고. 예? 영어 교육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경찰서 조사 많이 받았습니다. 검찰청까지 갔어요. 예. 그러나 제가 상황이론은 이걸 딱 제시하니까 아무도 꼼짝을 못해. 검사든 판사든 교수든 학교 교사든 학생이든 꼼짝을 못해요. 상황이론 하나 때문에. 이 상황이론은 그냥 상황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진리다. 진리의 한 부분이다. 이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황이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하지 말고 우리말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의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문법 중에 시제 일치라는, 시제하면 동사 시제고 일치라는 이런 아주 이게 뭐랄까 거룩한 문법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시제 일치라는 걸 알면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모르면 영어 실력이 없고, 예, 유식하고 무식하고 구분되는 그런 건데 우리말로 할게요. 그는 나는 김치 좋아한다. 고 말했다. 예, 그냥 뭐 거기 써버렸네. 예. 자, 이걸 영어로 쓰면 나오겠죠. He said 막 하고 나옵니다. 그죠? He said I like 김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는 말했다. 어떻게? 나는 김치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했는 말 그대로 했지. 그대로. 그죠? 그 사람이 했는 말 그대로. 이걸 갖다 우리가 직접 화법이래. 문법에서. 그 사람이 했는 말 그대로 옮겼다고. 직접 화법. 직접 화법이나 문법 용어를 쓰고 요 말을 갖다가 그는 자기 자신이 김치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간접화법이라 합니다. 그렇죠? 간접화법. 왜냐하면 저기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녹음하듯이 하는 거, 요 인용보호가 있고 인용보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인용보호를 풀어버리고 그는 지가 김치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버리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느 학에서 직접화법, 이거는 간접화법을 해가지고 영어도 이렇게 문장을 풀어 쓴다 이 말이죠. 이걸 가르치면서 동사시제라는 문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도 동사시제를 풀어줘야 돼요. 좋아한다 시제가 현재다. 좋아한다 이것도 현재죠. 그렇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영어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거 안 가르치는데 영어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예?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엉터리 문법 안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흉내냈습니다. 그 국문학자들이 영문법을 따라서 우리 국문법을 만들어가지고 개판될 뻔했어요. 개판될 뻔. 내가 아니었으면. 그 엉터리라는 걸 모르고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어느 날. 그 우리말에도 국문법에 시제체가 나오고 막 이래 돼버렸어요. 영문법 흉내낸다고. 그러나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영문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국어에. 그 이렇게 하면 아무 이상 없는 말인데도 그 사람이 말했는 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말했다. 이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김치를 지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말할 당시에 좋아한다 이 말이거든. 말할 당시에 좋아하는 거는 말할 당시가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 요걸 갖다 풀었을 때는 요걸 좋아한다 하면 안 되고 좋아했다고 김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카니까 학생들이 들어보니 맞는 말이거든. 실제로 김치 좋아한 거는 말할 당시, 그것도 100년 전에 맞죠? 100년 전이 과거잖아. 100년 전에 말했다 이 말이지. 나폴레옹이. 그래 나폴레옹이 살았을 때 그 당시 김치를 좋아했기 때문에 김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맞죠? 맞으니까 이걸 마치 아주 법인 것처럼 이렇게 공식화 돼버렸지. 예. 그래서 모든 문법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랬죠. 상황이론을 알아야 된다. 상황이론. 예? 상황이론이 뭐냐? 이것만 가지고는 답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좋아했다라고 과거 시제 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상황이론의 요지입니다. 자, 이거는 요거만 가지고는 어떠한 이런 말 했는지는 모른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습니다. 자기사 회의를 하는데 우리 자기사들은 이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렇죠?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증 따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자기사 회의를 해요. 자기사 회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예. 자,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 돈을 받고 해줘야 됩니까? 무료로 해줘야 됩니까? 이걸 오늘 답을 내자 이거야. 예? 오늘 결판은 진짜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회의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돈 받으면 자기 품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연진흥법 자기회사 전부가 이거 명예훼손
되는 것이다. 절대 받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뭐 이거 참 이제 직장 이제 은퇴하고 그렇죠. 예. 은퇴하고, 예. 직장 은퇴하고 이제 뭐 용돈벌이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돈 받지 말라 하면 뭐 합니까? 이러죠,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서로가 옳다 표로 결정하자,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그 결정하는 거지, 그걸 갖다 답을 정하자, 법으로 정하자가 안 된다 이겁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과 받지 말아야 할 상황을 보면 하지 않느냐 이거지. 예. 그러면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이 나온 거 아니냐? 알아서 하십시오가 답이라 이거. 맞죠? 그겁니다. 근데 상황 이론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런 이상한 회의가 벌어진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투표를 결정하자 그러는 거지. 법으로 정하자. 이걸 어기는 사람은 뭐 좀 뭔가 불명예스럽게 하자 뭐 이렇게. 저 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받는다고 발표하라 이거지. 공식적으로. 예.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과거 맞다.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거는 과거 맞다 이거죠. 과거는 과거인데 상황을 봐야 된다. 상황. 에?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상황 100, 상황 1000. 상황은 무수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이 수많은 상황을 우리가 안 외워도 알게 되어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이 만들어놨다는 걸 압니다. 수많은 상황은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도록 위대하신 조물주가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인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위대한 능력을 그대로 꺼내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위대한 신이 우리 위대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위대성을 그대로 꺼내 쓰면 되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암기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니까 지 스스로 바보짓 하는 거지. 예. 자살행위 아닙니까 그거는. 예. 상황은 무수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과거라고 할 게 아니고 과거는 과거인데 1시간 전에 과거냐, 1년 전에 과거냐, 1000년 전에 과거냐 이걸 따지라 이겁니다. 예? 그 사람은 방금 말했다. 과거 맞죠? 방금 그렇죠? 방금도 과거예요. 1초 전에 말했다. 10초 전, 1시간 전에 그 사람 여기 왔다가 1시간 전에 그 말했다. 1시간 전도 과거고 어제도 과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과거는 맞는데 오늘 요 소리를 했느냐, 어제 했느냐, 100년 전에 했느냐, 예? 이걸 따져야 답이 나오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애들한테 답을 외우라 하느냐 이 말이지. 답을 가르치고 하느냐. 예. 자,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했다면, 어제 말했다면, 금년에 말했다면,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했던 말이라면 김치를 지금도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100년 전에 과거 지가 살아있을 때 그때만 김치를 좋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는 100년 전에 말하기를 지가 김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하면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했거나 어제 말했거나 올해 말했다 하면 김치 아직도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김치 좋아하고 있는 거. 이럴 때는 이걸 과거로 고치면 망친다 망쳐. 답이 아니고 망치는 답이 되는 맞죠? 과거를 하더라도 1시간 전에 했는 말이라면 그 사람은 지가 김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그는 아까 말하기를 지가 김치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렇죠. 좋아한다고 해야 되지 좋아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을 딱 제시해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게 그게 교육이지. 무조건 외워라가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이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모든 사회분대 영어교육과 교수들이 꼼짝 못하고 당신이 옳소 항복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건 말았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교육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에? 반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부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에? 그걸 인터넷으로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발표하는 이거 영어공식 7이라는 이 책을 한 번쯤 사보셔도 그 책을 엄청 팔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학원 원장인지 아니면 성문기본 회사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성문기본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때문에 자기 책이 이제 못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누군지 이름을 안 바뀌고 고소장에 들어가 병원에. 또 명예훼손죄로 또는 사기죄로 아니면 경찰에 조사를 해봐라. 이게 거짓인지. 그럼 경찰 또 조사를 또 받았어요.
그런 결정을 내놓고도 또 왔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전국의 4분대 영어 교육학과 교수들이 이걸 인정했는지, 문서회로 인정했는지를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또 신고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대전 충남경찰청에서 또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증거를 내가 다 댔거든요. 증거 다 대고 경찰 조사관이 아이고 저도 감동했습니다 하면서요. 조사 끝나고 그 경찰 그 전문까지 날 배웅해 주더라고요. 길 안내한다고. 대구에서 오셨으니까 요리해서 좋아가면 여기로 길까지 안내해 주더라 이 말이지. 야, 여기까지는 안내했지만은요. 그런 일도 겪었어요. 또 고소가 또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고발한 사람이 있더라고. 야, 이거 분명히 이거 거짓말이다. 야, 이거 내용을 조사해봐라. 불공정거래다. 즉 사기다. 사기 판매다. 그것도 공정거래위에 또 조사받았잖아요. 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황이론 이거 하나 때문에 관사의 용법이다, 뭐 시제일치다, 뭐 모든 무슨 용법의 웨트는 뭐고 웨트와 오레디의 차이점, 그 수많은 분사고문, 수많은 문법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짓처럼 다 드러나 버렸다. 이 문제를 풀려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고 답을 암기하려 하지 말고 기본 원리에 따라서 좀 전에 의혈의 원리, 그렇죠? 맑은 피가 흐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피가 맑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걸 기본을 알아야 된다. 피가 맑다고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이 물으면 피가 맑다는 게 무슨 뜻인지 걔들은 답을 못합니다. 물처럼 맑다는 뜻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적어도 잔전을부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맑은 피 했을 때 맑은 피가 무엇을 뜻하는 말이다.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죠? 그걸 모르면 그 다음 답이 안 나온다. 피가 잘 흐른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의혈이 무엇인지, 의혈은 움직이는 의혈과 꼼짝 못하는 의혈이 있다. 이런 거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장기의 위치, 장기의 기본 기능이 무엇이다. 그리고 무릎 관절의 혈자리가 무엇이다. 자, 이제 뭐냐면 중도의 명물이 왜 나오느냐 이런 거 이제 하나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저런 것까지 다 여러분은 답을 요구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 다 풀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이 상황이론에 따라서 풀려고 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오늘 못 풀면 내일 하다 보면 저절로 또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위대한 조물주인지 뭐 하느님인지 우리 인간을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내 몸속에 들어있는 이 위대한 능력을 꺼내 쓰면 된다는 거죠. 꺼내 쓰는 그 법칙은 그는 상황이론에 따라서 판단해보면 답을 스스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받을 상황에 있는 사람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금액을 또 얼마냐고 정하자 그래. 받는 사람은. 우리 받는 사람은 좋다 받기로 하는데 얼마를 받는다, 한번 해주는데 얼마를 답으로 또 정하자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니까요. 모든 게 암기, 결정, 투표. 그 한 번 하는데 10만원 하자, 5만원 하자. 왜? 정해버리면 편하다는 거지. 정해놔버리면. 우리 라면 한 개 얼마다고 정해놔버리면 장사하기 편하잖아. 그처럼. 그 라면이야 물론 그러면 되겠지. 우리 이거는 라면하고 달라요. 한 번 해주는데 얼마라고 정해두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했다는 것 자체가 엉터리 학문이야. 엉터리야, 정했다는 것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를 하고 있어 간접합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현재가 과거로 바뀐다고 정하는 이 자체가 엉터리 교육이다. 엉터리 학문이다. 이런 거요, 간단한 말로 답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전부 엉터리예요. 지물에 대한 설명도 하자면 길어지는데, 이 길어지는 거는 누구한테 답을 내는 게 아니고 해보면 저절로 알게 되다는 거. 경험을 통해서 한다. 제가 일일이 강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이론이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